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세분빛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서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100를 즉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 군부 고위 지휘관들을 급습해 몰살에 가까운 타격을 가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더리움은 8-9% 하락, 솔라나, 카르다노 등도 7% 이상 급락했습니다. 짧은 속보성 충격이 진정되면 기술적 지지선에 따른 단기 매수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이 회복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의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한 선물 거래 추천드리는데요. 투세분빛 거래소는 영국의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거래소입니다. 코인 선물 거래로 유명한 4개의 대형 거래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세분빛은 가장 저렴한 0.01%, 바이비트는 0.07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투세분빛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전부 불가능입니다. 레버리지는 투세분빛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 원화 입출금도 투세분빛만 가능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전부 불가합니다. 투세분빛은 수수료만 보더라도 0.01%로 업계 최저 수수료인데 한국어 지원과 높은 레버리지, 원화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댓글에 있는 가입 링크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가입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가입 즉시 $1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회원 가입창이 나옵니다. 사용하실 아이디,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한 번 더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레퍼럴 코드에 1234123-4를 적어주시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림에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고 약관 2개에 모두 체크해주신 후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 정보의 빈칸에 맞는 정보를 적어주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관리자가 확인 후 거래가는 계좌로 승인됩니다. 그러면 입금 방법과 USDT 입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 메뉴 내 자산에서 입금 출금을 눌러주세요. 입금란에 원하는 금액을 입력해주시고 확인 요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가상계좌를 안내해드립니다. 원화 입금이 완료되었다면 USDT로 교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자산에서 교환을 클릭해주세요. 교환 탭에서는 원화와 USDT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투세분빛은 교환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마음 놓고 교환하세요. 원하는 금액을 정하신 후 전환하기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USDT 선물을 클릭해주세요. 이 화면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위쪽에는 현재 보고 있는 코인명이 있고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 코인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주문창에서 코인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장가, 지정가를 선택하실 수 있고 레버리지 비율을 선택하신 후에 아래 주문 금액 탭에서 주문하실 금액을 설정하세요. 주문을 정했으면 매수는 롱, 매도는 숏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문이 완료됩니다. 주문이 체결되면 잔고 내역의 보유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투세분빛 이벤트 기간입니다. 탑 가입 시 $100를 무료로 받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가입 즉시 $1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이벤트 정보를 적어두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투자 명언으로 이 영상을 마칩니다. 투자는 단순히 숫자의 움직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위대한 도구를 활용해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여정이다. 시장은 늘 요동치고 사람들의 감정은 흔들리지만 진정한 투자자는 그런 파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기다릴 줄 안다. 가치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인내는 반드시 보상을 가져온다. 가장 큰 수익은 단기적인 예측이 아니라 장기적인 확신에서 비롯된다. 결국 투자는 지식보다 태도, 정보보다 인내가 더 중요하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서울에서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을 살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월세, 공과금, 대출금, 단 한 푼도 아끼지 않아도 되는 삶을 꿈꿨습니다. 어느 나날 술자리에서 친구 민준이가
암호화폐로 돈을 벌었다며 보여줬습니다. 민준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성공한 사람 같았죠. 너도 암호화폐 해야 해. 민준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를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상들을 찾아보고 커뮤니티에 들어가 달나라 to the moon, 나 다이아몬드 손, 다이아몬드 핸즈 같은 암호화폐 용어들을 익혔습니다. FOMO, Fear of Missing Out가 심하게 왔습니다. 기차가 저 멀리 출발하는데 저만 플랫폼에 남겨진 기분이었죠. 그래서 암호화폐 앱을 다운받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예금 일부를 옮겼습니다. 스스로에게는 그저 실험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미래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날 밤 저는 제가 늘 알고 있던 길에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름길이 저를 부르고 있었고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발을 들인 첫 몇 주는 꿈만 같았습니다. 소액 투자였지만 빠르게 불어났죠. 매일 아침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초록색 숫자는 중독성이 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제가 더 똑똑하다고 느꼈고 비밀스러운 지름길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곧 더 많은 돈을 투자했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스스로에게는 투자라고 합리화했죠. 제 삶은 온통 차트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은 엉망이 되었고 수진과의 관계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수진은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이건 다 우리를 위한 거야. 샤디안다. 저는 고집했습니다. 차를 팔고 또 다른 대출을 받아 온라인에서 과대 광고되던 위험한 코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새 아파트를 사고 꿈같은 삶을 사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도박을 하고 있었죠. 그 짜릿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가져다 줄 것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폭락은 서서히 다가오다가 한순간에 닥쳤습니다. 초록색 차트는 피처럼 붉게 변했습니다. 저는 희망을 붙잡고 하락장 속에서도 버텼지만 제 예금과 빌린 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에 시달렸고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으며 모두를 밀어냈습니다. 수지는 제 대출 내역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실망은 분노보다 더 깊이 저를 베었습니다. 수지는 떠났습니다. 저는 빚과 후회에 둘러싸여 홀로 남겨졌습니다. 빚 독촉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친구와 가족을 피했습니다. 제 세상은 아파트와 암호화폐 차트에 끊임없는 붉은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 빚을 걸고 소문난 급등에 도박을 했습니다. 잠시 희망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잔액은 0이 되었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미래였습니다. 저는 바닥을 쳤습니다. 제가 쫓던 지름길은 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침묵은 숨 막힐 듯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숨어 수치심과 빚에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생존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실패가 저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 신용 상담색에 전화했습니다.
빚을 인정하는 것은 굴욕적이었지만 그녀는 경청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구제해주지는 않으셨지만 머물 곳과 지지를 주셨습니다. 본가로 돌아가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급여가 낮은 직업을 구했고 금융문해력 수업을 들었으며 엄격한 예산을 지켰습니다. 매번 월급을 받는 것은 작은 승리였고 그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더 이상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그저 작고 정직한 발걸음뿐. 삶은 단순하고 심지어 지루했지만 저는 그 리듬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환상을 쫓지 않았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정직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빚은 줄어들었고 예전의 불안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산책, 독서, 가족과의 저녁 식사 같은 소박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민준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도 모든 것을 잃었더군요.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비난도 없었고 그저 교훈만 얻었을 뿐. 진정한 분은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제 삶은 이제 소박합니다.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빚을 갚고 있지만 안정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름길은 함정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목적과 성실함으로 천천히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달을 쫓지 않습니다. 두 발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부유하다고 느낍니다. 지름길은 모든 것을 약속했지만 긴 길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